빠지셨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바뀐 다음에 처음 네, 전 처음 왔습니다. 근데 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 것도지만 음질이 굉장히 좋으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게 잘 전달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좀 예. 힘이 나셨나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주에 예. 아주 지쳐 보이셔서 아니 그런데 이게 이 기자 앵커 하기가 힘든 시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좀 기운 나는 소식보다는 뭐 여러 가지 특히 그 뭐 참사 이후에는 정말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좀 이게 이 직업이 원래 이렇게 뭐 노출돼 있으니까 뉴스에 그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네, 근데 그때 읽어보라고 예. 하신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예.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예. 네, 재밌죠? 가짜와 진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에 대한 인식이 음. 다 뒤바뀌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기운 빠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뭐 그렇습니다. 뭐 기운 날 일도 없고요, 사실. 이상민 의원, 네, 해임 이상민 의원이 이상민 장관. 네, 뭐 제가 이 패널도 모시면 다 그 공통적으로 여쭤보는데 왜 대통령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집착에 가까운 이 거취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어떤 뭐랄까요 의지를 보이나요? 저는 두 가지 예. 플러스 알파라고 보는데요. 우선 첫째는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빨리 해임되면 책임 추궁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늦추려고 하는 것이다. 예. 네, 이건 이제 참사 관리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요. 순서가 한동훈, 예. 이상민, 예. 그리고 김용현,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늘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800원 해임 결정 예. 기사, 예. 그 오석진 네. 이렇게 네 명이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네, 그러니까 검찰, 경찰, 그다음에 경호실을 통한 군대, 예. 그리고 사법부 예.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기둥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된 게 아닌가 예. 합니다. 예. 그런데 흔히 좌동은 뭐 우상민이라고 하는데 좌상민 우동훈이다 이런 말이 있을 예. 정도로 이상민 장관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예, 그런 그런 얘기가 얘기까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이 네 개의 기둥 우리가 사주도 예. 네 개의 기둥을 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개의 기둥. 예. 이게 뭐였죠? 네 개가? 생년월일 생시가 네 개 기둥이 사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사각형 뭐 이렇게 주역인가요, 이게? 그건 뭐 그렇죠 사주. 그런데 예. 이 기둥이 예. 기둥 중에 이상민이라는 기둥이 빠지면 예. 이게 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고요. 예. 플러스 알파는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친하다는 거. 아가페다.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뭐 누구나 통치자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믿을 만한 자리에 갖다 놓고 싶어 하겠죠. 그거야 뭐 네. 인지상정이고 네. 또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앉히고 싶겠죠. 네. 그러나 아이들 158명이 저렇게 참사를 당한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그 판단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저 자리에 놔둬도 뭐 되느냐 안 돼, 놔둬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 대답이 워낙 자명하니까 네. 버틸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저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떠한 거예요? 아니면 시기를 보고 있을까요? 저는 버티다 결국 못 버틸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런 판단, 이게 못 버틸 거란 판단을 늘 속으로 하겠죠. 속으로. 대통령은 모르겠고요. 나머지는 속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보도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실 내에서 이상민 사퇴시키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요지의 얘기를 하니까 예.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 하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동아일보 그래요? 보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유튜브 비슷한 동아일보. 예. 이게 이게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가. 그럼 대통령의 생각은 그 보도가 맞다면 뭐 민주당 같은 소리 하느냐는 요지로
더 무지무지 화를 냈다. 표현을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그래요? 예. 냈다는 식으로 전달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생각은 그 보도가 맞다면 네.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대통령의 워딩은 그렇죠. 예. 워딩은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걸 여러 방식으로 보여줬죠. 바디랭귀지로도 예. 보여주고 그러나 이 비슷한 광경을 우리가 안 본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아가페의 그 끝쯤에 있는 박순애 전 장관. 예. 야당과 언론이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예. 고생 많았다. 예.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예.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퇴하냐 안 하냐는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의중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해진 역관계 특히 국민 여론과 예. 그런 것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못 버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 변수가 유가족들의 생각인데요. 오늘도 유가족들이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특수본에 이상민, 윤익은, 김광호 이 세 사람을 수사해라 네. 하는 수사 촉구서를 그랬습니까? 전달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족들의 인식은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버티고 있는 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유족들이 오늘 발표했습니까? 유족들은 이미 책임자 처벌은 요구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수사.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유족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사까지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수사 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수사 촉구서를. 그래서 유족들까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게 뭐 과반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아니었어요. 더 높았어요. 사퇴가. 그렇죠.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보수적 성향이고 진보적 성향이고 네. 저는 이상민이 저렇게 있어도 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은 저는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100% 그분이 꼭 보수적인 분도 역시 예. 저는 보수 패널들이 예. 이렇게 막 옹호하세요. 예. 옹호하다가 이제 방송에서는 방송 그런데 끝나고 나면 예. 못 버틸 거다 이렇게 저는 한 명도 버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는데 한 명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행 예. 이상민 사퇴 요구가 예. 그게 2차 가해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누구에 대한 2차 가해? 모르겠습니다. 오늘 뵈니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워딩이 맞습니까? 네. 언론에서 보도된 저도 건데 다음 주에 뵈면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그 외에는 전부 못 버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직도 안 그만뒀어?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지금 이 국가적 참사가 발생한 지 진짜 한 달이 지났는데 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도 지금 근데 뭘 이게 저는 이 눌러졌고 잘 넘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전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뭐냐면 이 정권을 담당하는 분들이 우리가 잘 드라이브해서 이거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태 저는 이 어떤 국민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는 분이 국민이라면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약간 분출되고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쌓이고 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압력밥솥처럼 눌러대면 이게 아무리 강하게 누르더라도 어디선가 분출되게 돼 있거든요. 전 그게 꼭 어떤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는다. 보는 그 기준이 다르고 시야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여론이라는 게 이게 풀은 가장 빨리 눕고 가장 빨리 일어난다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풀이 빨리 눕는 거 그거는 일시적으로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봐야죠. 그러나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가장 빨리 일어나는 게 풀이고 이게 여론이고 이게 민심인데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면 방어를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희석됐죠.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는 그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은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제 경우는 사실 떨어질 게 없고 이거는 뭉칠 일만 남은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월드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실정이 가려지면서 뭐 1, 2%, 2, 3% 오른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저는 그 청와대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1, 2% 오르면 엄청 의미를 부여합니다. 청와대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러나 그건 대단히 근시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어떤 여당이나 집권 세력을 위해서도 절대 그런 판단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100명이 넘는 이 사태 자체를 바라보는 어떤 이 사태의 무게 자체를 바라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 넘어가더라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가 축적되면 굉장히 그게 어떤 종류의 압력도 닫아놓고 빼질 않으면 그거는 쌓여가지고 폭발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사실은 워낙 앵커께서 괴로워하셔서 이런 언급을 제가 자제해 왔습니다만 저는 그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의 경우 예를 들면 158명이 죽었다. 사망했다. 희생했다. 처음에 사망이라고 우겼잖아요. 희생이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족 중에 일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국무총리 등 소위 그 고위직 자제가 죽었어도 이렇게 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도 무슨 배 타고 가다 어떻게 했다, 뭐 단순한 사고였다 이런 망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언론의 그 이상한 카르텔도 아니면서 카르텔, 검언유착의 이상한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언론이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저는 지금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저는 공범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틀이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당권은 지금 이 사안도 역시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정치를 몰라서 윤핵관을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거기 이 부분은 정치를 알고 부른 것이다. 이 만찬은. 이건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가 명확한 어떤 만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야당 누구 부르면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정치적 메시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윤핵관을 먼저 딱 관사에 딱 부른 것은 이렇게 강하고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가 어디 있겠냐고. 이게 그렇죠. 정치를 모른다 이 말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치고 정치 모르는 사람 없고 그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우리가 급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 1급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 9단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 10단을 넘어서 잴 수 없다고 하고 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단수가 올라갈수록 은은한 수를 두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결과였어? 그런데 이번 수는 너무나 분명하고 메시지가 너무나 뚜렷해서 그렇죠? 그래서 급수가 낮아 보인다 수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통령은 윤핵관,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한다. 나의 어떤 마음을 내 마음껏 움직이는 사람, 내 마음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근데 누가 있나요? 윤심 당대표 이런 얘기잖아요. 될 가능성 있는 인물 중에 누가 있나요?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나경원 전 대표. 근데 나경원 전 대표가 대통령이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자리를 2개나 받으셔서 그건 뭐 아주 신윤핵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그 메시지는 저는 유승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는 어떤
총선 뭐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것 같아요. 지금 총선 누가 뭐 유승민이 되면 총선 이긴다고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대통령은.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여당이 조금만 상식적이라면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박근혜에 이어서 또다시 박근혜의 한 5배는 센 것 같습니다. 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한 번 더 파란만장한 상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유승민만 아니면 된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좀 저는 그 부분 약간 최 의원님과 해석해 유승민은 절대 불가. 이거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은 절대 불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한 사람들 불가예요. 불가. 언론에 당 대표는 반드시 내 사람 이거 아닌가요? 근데 그 네 사람 여기가 이제 제 추측인데요. 저는 검사 드라마를 보거나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 검찰 특수부 검찰이 움직이는 인디안 기후재식 수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일부 사법부와 관련한 그 특수부 검사들의 대응 행태를 보면 그냥 내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내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 사실 주호영 대표 저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고 임기 초라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정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래도 최소한의 협치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중진이에요. 예를 들면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저는 그게 하나의 모범적인 행태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대표는 선배님, 포옹 이 이후에 180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슷한 얘기지만 측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을 것이다. 윤심 대표의 범위가. 최 의원님이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90% 제가 이게 추정하는 그 마음 90%의 밍밍한 사람들은 다 내 쪽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일은 반드시 내 편이어야 된다. 저는 이 사고가 중요한 일은 그 밍밍한 사람들로는 절대 안 된다. 그 90%의 밍밍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이라면 충분히 내 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반드시 내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이 아닐까. 그런데 그럼 반드시 내 사람이 누구냐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데 반드시 내 사람은 지금 부른 4명이에요. 사실은 메시지가 이 4명은 확실해. 믿을만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긴 핵심이고. 그다음에 근데 그분들 중에 가능성 있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게 거예요.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윤핵관 후소인을 할 거야? 아니면 윤상현 의원은 당대표인데 그분은 사실은 그 이상한 술자리와 연계돼서 이름이 그리고 그분도 여론조사상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다 못 나오게 해서 하나로 몰면 그럼 전 유승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니. 그래서 90대 1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90대 1. 90대 1로 룰을 바꾸면은 유승민 의원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렇게까지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에 따르면 앵커님의 그 추측에 따르면 바꿔야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국힘은 시험대에 올랐다. 룰을 바꾸냐 못 바꾸냐 대통령 입장에서 바꾸냐 안 바꾸냐에 따라 대통령실 이중대로 그냥 낙인 찍혀서 총선까지 가느냐 아니면 7대3으로 그냥 가느냐 이런 그 귀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7대3으로 가면 조금 불안하죠. 그렇죠. 이 윤핵관 입장에서 보면. 네, 그리고 그 당원들이라는 게요. 그렇게 막 맘대로 뭐 되는 게 예를 들어 50% 맘대로 되면 그중에 한 50% 정도는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대3 불안하고 9대1로 하면서 지금부터 당원 가입을 엄청 시키겠죠. 그런 방식을 쓰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한동훈 차출론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당원들도 근데
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당원이 아닌 분들은 꽤 당원 가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만약 당대표 선거 앞두면. 왜냐하면 네. 이대로 가면 보수 괴멸. 이대로 그런 위기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저 윤핵관 저 사람들 간판으로 가면 총선은 망했다. 뭐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하면 내년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 지금 그 보수 패널들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1차 보수 괴멸을 박근혜가 시켰다.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몰락이 박정희 가문의 완전한 몰락이고 보수는 예. 지향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독재가 예. 2차 보수 괴멸을 가져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보수 지지자, 보수 지지자들이 민주당 쪽은 이런 표현을 안 그렇죠. 쓰죠. 예.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꼴이 어떻게 되냐.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예. 국민의힘 당대표도 특수부 검사. 예. 이건 검찰 독재 국가의 완성이고 당정 장악이죠. 예. 검사들의 당정 장악.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뭐 대통령 입장에선 만족도가 높겠지만 예. 그만큼 독도 큰 거죠. 예. 근데 한동훈 장관 카드를 쓸 것 같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 어떤 대통령의 여태까지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그 흐름상을 따라보면 그 포물선은 한동훈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정치 평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지금까지 어떤 포물선을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운동 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결론은 그죠?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스무스하고 간단하게 한동훈으로 간다면 국힘은 괴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항의 흐름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이크를 훨씬 크게 쓰게 되고 예. 아마도 유승민 대표도 약간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예. 이렇게 형국을 바라보는. 예. 근데 유승민 대표도 저번에 제가 모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 느낌은 그 말씀으로 안 했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게 공식적인 말씀인데 느낌은 저 사람들이 굉장히 무리해서 막 엉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막 룰까지 바꾸고 하면 안 나가 나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안 나가 나는 그 판에 내가 뭐하러 나가. 그런데 물론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리고 그러면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기류면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될 가능성이 49%는 돼야 나가죠. 그런 거죠. 예, 이게 49%는. 예. 예, 그리고 무슨 이준석 대표라면 뭐 그런 부담 없지만 네, 유승민 그렇죠. 의원은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진진한 게임이에요. 예. 예전 같으면 한동훈이 나오고 안 나오고 장관이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항하고 안 하고 유승민 의원의 그 거치나 이런 게 정치 전면을 장식할 만큼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선 어떠냐? 예.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대표되면 예. 민주당 입장에선 포석 두기가 비교적 단순해진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겉으로는 반대하고 속으로는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다리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다릴지 모르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까지 기다리면 민주당도 좀 너무 없어 보이죠. 예.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떤 이 운동의 포물선 방향은 한동훈 장관인데 장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동안에 사실 제가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안 될 겁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그동안에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그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서해 피격 관련하여 이제는 별로 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서해 피격은 사실은 더 물고 늘어져도 뭐가 없을 것이다. 예. 그건 이제 변곡점이 예. 소위 중국 그 간 자체가 세워진 뭐 조끼라든가 뭐 그게 다 부정되면서 예. 서욱 장관 등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예. 일단 꺾였다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게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거고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았고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한 거야.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예.
무조건 발표가 조작됐다고만 몰아붙인다. 예.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입장이 나왔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도 법률가시니까 예. 내려면 구체적으로 예. 내시죠. 예. 멋있는 예. 말로 안 끝납니다. 예. 근데 이 서해 피격으로 안 된다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쪽과 문재인 대통령 쪽이 동시에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예. 오늘 예. 문미옥, 김수현 두 사람을 대전지검에서 압색했습니다. 그건 월성 원전으로 다시 가겠다는 월성 거죠. 원전 쪽이다. 예, 그러니까 그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그 관련된 보고에 그럼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언제 되는 건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댓글이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규 장관 구속이 불발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선에서 끝날 것이다. 예. 이건 그리고 정책적 사안이니까요. 예. 그리고 최이봉 산업정책 비서관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서해 피격으로 예. 갔었거든요. 수사의 예. 중심이. 그랬다가 다시 지금 월성 원전 조기 폐쇄로 다시 돌아와서 예. 이제 문미옥, 김수현 청와대에 직접 파고 드는 예.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타고 올라오면 대통령까지 예. 올라오는 상황이라 저는 이 검찰 독재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거.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예를 들면 이게 개인적인 비리나 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 예. 뭐 무슨 문건 나왔다고 막 그래도 그거는 다 자기들끼리 문건입니다. 예. 그 예. 대장동 일당들에 예. 예를 들면 거기서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간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 예. 자기들끼리 아직까지 나온 주고받은 건 분명히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해 피격으로 쳤다가 네. 거기서 그 법원에서 잠깐 제동이 네. 걸리면 다시 원전으로 가고 원전에서 백인구 장관이 구속이 불발되니까 다시 서해 피격으로 가면서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게 너무나 명백한 상황입니다. 야권 괴멸 그리고 야당 괴멸을 통하여 총선 가겠다. 예. 그래서 신북풍몰이로 빨갱이 세력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뭐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노웅래 전 의원도 지금 예. 수사하고 있고 뭐 김태년 의원은 이미 사라졌던 2억이 다시 등장했다 사라졌다 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입니다. 그 총선 전략이 색깔론 그리고 부패 집단으로 몰아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검사들을 대거 예. 총선에서 출마시킴으로써 그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정의의 검사들 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정의의 검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판을 예. 미세하게 읽고 내가 당대표 돼야지 예.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는 건 자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시안이고 자멸행위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민주당 의원님 그분들은 제가 아직 안 모셔봤는데 제가 한번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 수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당신은 그 규정이 있어야지 그 다음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은 지금의 검찰 수사는 뭐 불공정하고 정치 수사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물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앞뒤가 안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명. 네, 그래서 말이 애매하긴 합니다. 물러나라는 건 아닌데 사과해라, 유감 표명해라.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같은 논리인데 지금의 검찰 수사 그렇죠. 근데 유감 표명을 하라?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의 민주화 운동이 분명했던 것은 예. 이게 이건 군부 독재다, 예. 반인권, 반민주다 이게 명확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검찰 독재 하에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나눴는데 예. 법 기술이 동원되고 법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예. 본질을 국민에게 알리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봐왔는데요. 국회의원들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국회의원들이 되게 미몽에 빠지는데 그 미몽은 뭐냐면 내가 당대표 될 수 있다. 총선 공천권을 내가 지고 우리 개파는 다 살리겠다. 예. 이런 생각일 때 미몽에 빠지는데요. 그거는 지금은 글쎄요. 네,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뭐 그거야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언론으로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정상적인 수사라고 규정을 하느냐 하면 또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뒷말은 그런데도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이면.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정진상, 김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사과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앞뒤 논리가. 네, 뿐만 아니라 그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호롤단신으로 싸워서 다시 돌아와라. 저는 이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논리도 있죠. 네, 그 논리가 또 나왔는데 그거는 아무리 뭘로 포장해도 미몽에 빠진 것이다. 그 미몽은 공정권 지는 당대표가 되겠다. 우리 개파가.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아까 그 논리를 저한테 소개해 주실 때 그것도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를 그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게 편파 수사고 뭐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왜 저기 물러나서 혼자 싸우고 돌아와야 돼요? 이 편파 수는 약간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일부 나와서 내가 원래 이재명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정말 저는 정치인들이 최소한 자존감과 그리고 기억력은 가지고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